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3의 시간으로 저희가 기출문제 유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출문제는 이전의 모의고사보다는 챕터 2의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도안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포토샵 작업, 그리고 인디자인 과정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첫 번째 기출문제 유형으로 자, 안성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제가 된 이거 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해가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이제 약간 예전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PDF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안성 홍보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로 크기는 17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 크기는 한 250 정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3mm 정도의 그런 재단 여유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기본적인 도안 작업물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도안 작업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도안 작업부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안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려보고 있고요. 자, 먼저 나뭇잎부터 먼저 그려보겠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도큐먼트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가이드 옵션이 꺼져 있고요. 그리고 덩어리는 없는 검은색 선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패스를 드로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하트 모양의 도형을 한번 이렇게 패스를 사용해서 그려보시고요. 자, 물론 이제 완벽한 도형을 위해서는 저희가 도형을 그리시고 편집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도형을 그리시고요. 자, 하트 모양을 먼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 방식들을 여러 번 드로잉 하셔야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식의 그 그림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리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패스 교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규각이 생기는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드러운 형식대로 그림을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패스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조합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형 작업들은 난이도가 있죠. 자,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 시간에 이게 지금 배치가 좀 어렵다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 포토샵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형들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보시고요. 또 패스를 수정해 주시고 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패스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드러운 형태대로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선분도 그려야겠죠. 스마트 오브젝트에 따른 이런 스마트 가이드를 꺼놓고요. 그리고 덩어리 없는 선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그려보고 완성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니트 기능으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기본적인 그라디언트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색상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를 만드시면 스와치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겠죠.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Y65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라디언트 모양이 가이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Y65에 C45, Y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65%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러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C45에 Y1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색상을 다 만들어진 컬러는요, 이렇게 스와치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을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요. 자, 제작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해당 내용을 조합을 하셔갖고 자, 변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기에 맞게 지금처럼 첫 번째 도형을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은 자,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크기를 약간 조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하시면서 변경 동작을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회전축도 만드시고 크기도 변형하시고 이렇게 해서 변형 동작을 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유형도 복제하셔서 변형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더 작게 만드시고 원고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라는 방법으로 제작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도 여기서처럼 이렇게 변형을 하셔서 제작을 완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형은 나뭇잎이란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실 부분이 지금 이제 태양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태양 문양도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도형을 마찬가지로 스마트 가이드 옵션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 옵션을 이렇게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펜 작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 변형된 사각형 형태를 그려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사각형 형태를 드로잉 하시면 되십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죠. 강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을 분할할 수 있는 디바이드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작하신 다음에 디바이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자유곡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유곡선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그리셨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변형 작업은 이런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시죠. 이 선분은 반드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 있어야 디바이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라인 도형은 이 부분이 어렵죠. 자, 이런 자유곡선을 그리는 과정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이렇게 지금처럼 마무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이런 작업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디바이드 툴로 나눌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그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형태를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도형을 패도형 대 지금처럼 궤도형으로 디바이드 툴을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두 개로 분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언그룹을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도형을 저희가 이제 원고에서처럼 이렇게 분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도형으로 이렇게 분리해 줄 거라서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나뉘어진 이런 삼각형 형태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 형태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패스툴로, 자,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궤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그룹 써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성도형의 마크가 만들어질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수정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도형을 두 개를 분리하셨습니다. 그죠? 자, 도형을 분리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색상별로 칠해 나가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툴로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두 가지의 그라디언트 모양으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제작이 끝난 도형은 색상을 칠하겠습니다. 가이드 문서에 있는 색상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C100에 M90에 Y45, K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컬러는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러도 마찬가지로 C70에 Y13 정도 이렇게 해서 지정을 가이드 문서대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이드에 따른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테두리 선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만들어진 그라디언트는 스와치에다가 등록을 이런 식으로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그라디언트를 가로 방향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문서를 보게 되면 M83에 Y93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러는 M40에 Y86.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또한 스와치에다 등록을 시켜놨고요.
그라디언트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게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두리 선은 없애시고 자, 이래서 지금 태그 문양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심볼 1번. 자, 문양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자, 기본적인 원형 툴로 원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이런 도형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도큐먼트를 여시고 작성하시는 내용이 되는데, 자, 이때는 지금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으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으시고 이런 식의 자, 덩어리가 없는 이런 선을 만들었고요. 자, 내부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처럼의 원형 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형 툴로 도형을 그리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리셨고요. 중간 도형은 덩어리 색을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가 동그란 모양의 중간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세 개의 도형은 일단 중점이 맞춰져야겠죠. 그러니까 기능상에서 중간 세로 정렬이 됐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방향 전환 툴, 컨버트, 앵커, 포인터 툴로 한쪽 부위를 이렇게 없애시고요.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내려서 일단 이제 자, 오렌지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회전 툴로 회전 각도를 사용해서 30도 각도로요. 이렇게 회전 중점을 활용하셔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30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카피본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중앙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브러쉬 하나 등록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질 부분이 이런 모양의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브러쉬를 제작할 땐 일반적으로 라운드 사각형 툴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끝부분을 뾰족하게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모아 봤고요. 이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스마트 가이드를 꺼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 움직이셔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한 칸 정도 이렇게 이동하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브러쉬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뾰족한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자, 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 브러쉬 기능에다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기능에 등록하실 때는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브러쉬가 아트 브러쉬로 등록을 하시고요. 방향은 자, 일단 이제 방향을 지정해야 놔야 되는데요. 방향 지정은 위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형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 만드셨으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펜 툴로 자, 브러쉬를 등록할 부분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자, 이때는 스마트 가이드는 일단 꺼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 툴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시면 되시고요.
다 그리셨으면 그러면 이제 패스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하신 패스를 조정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브러쉬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브러쉬를 등록해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작이 된 브러쉬를 조금 이제 브러쉬의 스트로크를 좀 조정해 보시면 아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0.5 정도로 하시면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0.75 정도 하셔도 되시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해당 브러쉬를 컨트롤 G로 그룹하셔도 되시고, 자, 제작된 부분을 저희가 회전축으로 이렇게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스마트 가이드 옵션이 오히려 편할 수 있고요. 센터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다음에는 여기서 각도 변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90도 각도로, 자, 4개를 만들어지는 거죠. 카피, 컨트롤 D, 컨트롤 D로 4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선분은 제거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기능으로 실제 어피어런스 기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만드신 도형을 자, 문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문양이란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문양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그니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Thanks Nature 그다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위에는 지금 이런 문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죠. M50에 Y100, K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작했던 그런 내용들이랑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결과물은 굳이 제출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작했던 그런 원형 모양이랑 비슷하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M50에 Y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형 툴을 그리시고요. 이때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 게 유리하고요. 자, 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원형으로 그려주시고요. 제작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도형을 아까 전과 동일하게 끝부분은 지금 방향전환 툴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만들어지신 다음에 덩어리 모양은 M50에 Y100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회전 툴을 가지고 회전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은 저희가 30도 각도로 자, 원래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죠.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30도 각도로 복제본을 만드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다 돌리신 다음에 필요 없는 도형 모양들은 이렇게 버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에 있는 시그니처 모양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선을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패선은 저희가 그냥 원형 툴로 그리셨고요. 지금처럼 원형 툴로 도형을 타원을 그리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려 주시고요.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원을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원에 따른 이런 선분 영역을 늘리시면 되시는데, 자, 요거 늘리실 때는 뭐 다 그리신 다음에도 늘리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조정하시면 되십니다. 자, 조정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을 좀 추가해서 정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add anchor point라는 기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한 번 더 추가하시게 되면 자, 패스에 add anchor point 하시게 되면 이쪽 선분 정도에 나오죠. 그럼 이제 필요 없는 선분 모양은 자, 덩어리와 테두리 선을 버리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선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입 툴 중에서 자, 여기서는 타입 언어 패스 툴이 있죠. 근데 이걸 쓰게 되면 도형 자체가 유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검은색의 선 타입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형식은 저희가 검은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요. 하나 다 복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언어,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고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sense nature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그래야지만 기존 선분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원하시는 글자 포인트로 지정하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얼라이얼체로 지정하시면 되시겠죠. 얼라이얼 저희가 이제 볼드체 아니면 블랙으로 볼드나 블랙으로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통 폰트 크기는 보시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시고 보통 한 32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포인트 쓰면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에 위치를 이동하는 건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위치를 조금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기준선 위치를 떨어뜨릴 때는 자, 여기서처럼 저희가 기존의 캐릭터 상자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기준선 위치를 떨구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보게 되면 여기 기준선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선 위치를 위로 올리시게 되면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스죠. 스페링 하나가 오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씨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야겠네요. 그러면 3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0 정도 해볼까? 30, 26. 자, 이렇게 해서 26 정도 됐는데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한 폰트에 따른 느낌들을 내주시면 되시고요. 한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여기에 있는 중앙에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맞춰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작된 결과물을 시그니처라고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이 지금 그 패스가 완전히 일반적인 타이틀로 이렇게 크리트 아웃라인 해주셔도 되시고요. 안 하셔도 되시고 이런 모양대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도안 결과물을 포토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이제 작업 결과물을 다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결과물 4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포토샵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